자, 어떻게 재밌어요? 네, 재밌어야 됩니다. 자, 작년에 이제 뭐 우리 집사람 보고 공부하라는 것은 뭐예요? 소통이 되더라고요. 소통이. 자, 그전에는 뭐예요? 집에 가서 몇 마디 안 하더라고요. 자, 집에 딱 가면 10시 한 11시 반 가니까 어때요? 밥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별 생각이 없어. 그러고 나서 밥 챙겨줘? 아니.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자료 정리하고 몇 마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부부끼리 뭐 한 8마디 하니까 하루 일정이 끝나더라고. 하루 일정을. 그러니까 저 작년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뭐예요? 민법이 왜 그래? 소통이 되더라고, 소통. 자, 여기 봐봐요. 자녀 교육하는 데에서도 당연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얘를 야단치는데 뭐예요? 옛날에는 집사람은 법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말 똑바로 하라 이러죠. 근데 법을 공부하니까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어사표시 똑바로 해. 이렇게 되더라고. 어사표시가 그 말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할 때는 과거에는 법을 안 배웠을 때 말 똑바로 해 마 이러더니 요즘은 법을 배우니까 뭐예요? 어사표시 똑바로 해. 이렇게 하더구나. 그렇잖아요. 자, 어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겠죠. 그럼 정상적 어사표시야. 불일치하면 비정상적 어사표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활용해 먹어야 돼. 일상생활과 활용해 먹어서. 이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처음에 왜 어려울까요? 용어 정리가 안 되니까.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개념 정리를 해야 뭐예요? 리갈 마인드가 생긴다고. 자, 이제 뭐예요? 저 날아다니는 참새 있죠. 참새. 어떤 사람은 참새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뭐예요? 참새는 무주물이라고 그런다고. 무주물. 그렇죠? 주인이 있어 없어? 없어. 잡는 놈이 장땡 3점이 되는 거잖아. 참새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은 그러면 주선 사람이 장땡이야. 그런데 부동산은 뭐예요? 내가 주웠어. 선점한다고 해서 자기 게 아니에요. 우주 토지는 누구 거예요? 국가 거거든. 그럼 우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해? 국가를 상대로 하게 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이 마인드가 바로 무슨 마인드일까요? 법적 마인드. 영어로는 좀 뭐예요? 리갈 마인드라고 그래. 리갈 마인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게 바로 용어라는 겁니다. 앞으로 집은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지번. 지목이 뭐예요? 지적 공부를 주된 용도에 따라 성질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지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오른쪽 가서 이제 경계점이 나와 있네. 자, 경계점과 관련돼서는 경계점이죠. 이 점에다 형광펜을 딱 꺼놔요. 점에다 형광펜을 딱 꺼놓고 자, 경계점은 점이 키 포인트예요. 그러면 경계점을 찾아보니까 경계점이 몇 개냐? 2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봐봐요. 요렇게 하니까 뭐예요? 선의 굴곡점. 요거는 X축, Y축. 요것도 경계점이죠. 그러면 봐봐요. 요 선의 굴곡점에다 줄 쳐놔봐요. 선의 굴곡점. 자, 두 번째는 요거는 무슨 축이 읽어봐요. X축. 요거는 Y축. 그래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그래서 두 번째 줄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찾았어요? 자, 그러면 경계점은 두 가지네요. 근데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 자, 지적도 의미하도 공통점은 도면이죠. 그러니까 도해라는 것을 형광펜을 딱 꺼내라고. 도해. 자, 또 하나는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서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좌표가 돼. 좌표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면 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봐요. 자, 도해하고 좌표를 살짝 바꿔치기 한다고. 도해, 좌표. 이걸 바꿔치기 한다고. 그럼 봐봐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의미하 도해, 좌표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해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도해,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놓고 그러면 결론을 외울 필요도 없어. 지적도 의미하도는 뭐가 포인트? 도면. 그러니까 그림 도자, 그림 도해.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좌표. 그래서 좌표 형태로.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뭐 봐요? 그러면 이 경계점을 뭘로 장난칠까요? 경계점으로, 자, 경계로 장난친다고. 그러면 경계점과 경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제 경계를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겠죠. 자, 경계라는 것은 뭐냐?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인지 봐봐요. 자, 몇 필지? 세 필지. 요거는 뭐예요? 필지. 요거 필지. 요거는 필지. 요거는 무슨 점? 경계점이죠. 요거는 뭐예요?
경계. 그러면 경계란 무슨 별로?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 경계는 그러면 필지별 줄잖아요. 그럼 지행별이 아니겠죠. 그래서 필지별. 직선이 곡선이 직선. 끝에 가서 선을 포인트로 잡아놓으라고. 선. 선이 나오면 경계. 점이 나오면 경계점. 그러면 경계점하고 경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그렇게 딱 잡아놓으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경계를 잡았으니까 봐봐요. 그러면 필지별로 무슨 점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죠. 잡아당겨요. 그럼 뭐가 튀어나올까요? 면적이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밑에 뭐가 나와 있어? 면적 튀어나오죠. 자, 면적이란 그러면 수평면상의 넓이 줄쳐놔봐요. 자, 그러면 이제 줄쳐놓고 자, 면적이란 자,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 줄쳐놓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요. 수평.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평면. 그렇죠. 평면. 공통점은 지적이죠. 지적.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에요? 읽어봐요. 수평 지적. 읽어봐요. 평면 지적.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밑에다 2차원이라고 써요. 우리나라는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을 채택한.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우리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2차원, 3차원, 4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차원. 그렇죠. 2차원 지적을 뭐라고 그래요? 수평 면상의 넓이. 그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2차원 지적. 그러면 여기 끝에다가 방주의 끝에다 이렇게 맞춰서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X다 오다. X. 입체가 나올 수 없어. 입체가 나오면 3차원 지적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이 아니라 몇 차원? 2차원 지적이다. 이렇게 나타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거. 자, 수평이 수직이에요. 수평.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틀려. 면적이란 수직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어때? X. 수직이 아니라 수평 면상의 넓이. 다시 한번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밑에 무슨 이동이 나와요? 토지 이동이 나오네. 토지 이동이란 나와 있죠. 자, 토지 이동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토지 이동에서 요 이자에다 형광펜을 딱 까놔요. 토지 이동에서 이자가 포인트야. 이자. 그러면 이자에다 요 밑에다 자기가 필기하는 연습을 해봐요. 요거 다를 이자야. 다를 이. 옹길이야 다를이야. 그래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 뭐가 달라지는데? 토지의 표시 형광펜 쳐놔요. 자,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는데? 아까 였으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 이질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새로 정하거나 줄쳐놔요. 자, 새로이 정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도 뭐의 국가는 토지 이동 사유로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의 표시. 그러면 본능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그 밑에다 이제 방주에다 하나 써놓을 거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다음 좀 문제 예를 하나 써봅시다. 자, 천천히 한번 써봐요. 오늘은 앞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써서 저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자,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써놓고 저희가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 써놨으면 이제 답을 저희가 스스로 구해봐요.
됐어요? 예, 정답은 4번. 그렇죠. 소유자 변경이죠. 소유자 변경. 정답은 4번이 되네. 자, 4번이 이제 봐봐요. 어떤 사람은 뭐이 토지 이동 사유를 애우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밑에 가봐요. 신자 동그라미. 밑에 가서 신규 등록에서 신 동그라미. 등록 전환에서 등 동그라미. 자, 분합. 분자 첫 자를 동그라미 쳐놔봐요. 분합. 그 다음에 지목 변경에서 지. 축적 변경에서 축. 요렇게 오라고 그런다고. 봐봐요. 신등 분합 지축. 이렇게 오라고 그런다. 그러면 결론을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왜 토지 이동 사유를 왜 외우는데? 토지 이동의 개념을 외워서 써먹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가? 신등 분합 지축. 이렇게 제발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물어봅시다.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반대는 권리잖아. 그러면 권리관계를 찾아라. 그렇죠. 그럼 권리관계가 몇 번에 있어? 4번. 그래서 소유자 변경은 권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뭐예요? 자, 개념을 응용력이 발생. 어떤 사람은 제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첫자 따서 신등 분합지축 이렇게 오면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개별 공시지가라고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개별 공시지가는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가 아니거든.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그렇죠? 그럼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표시가 아니죠.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도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미 기출된 문제야. 26회 때.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외우세운 사람 봐봐요. 지금 과목이 몇 과목이야 지금. 2차 과목에 4과목이나 돼요. 그거 다 어떻게 외울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외울 거, 이해할 거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두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 법이라는 것은 참 재밌는 과목이거든. 근데 자기가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법이 논리적이고 재밌는지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 모든 과목이 어떻게 강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부는 시스템이 이렇게 공부를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가보죠. 자,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이 될까요? 신규 등록이 되네. 자, 신규 등록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신자죠. 그래서 새로울 신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보니까 새로이 조성된 토지 살짝 줄쳐놓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등록일까요? 신규 등록이야. 그럼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두 가지 개념을 하나 잡아봅시다. 자, 거기 옆에다 방주에다 옆에다 딱 맞춰서 하나 써봐요. 자, 간석지. 자, 간석지. 오늘 개념 정리 좀 해주셔야 돼. 간석지가 뭘까요? 자, 여기 인천에 살아본 사람은 간석지가 뭔지는 알 거예요. 간석지가 뭘까요? 이게 갯벌이야. 간석지는 갯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기 인천에 가면 간석동이 있어 없어? 있죠. 간석 오거리, 간석동. 과거에 전부 갯벌 지역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부터 갯벌 지역이었느냐면 송내까지는 다 거구로는 과거에 다 갯벌이었어요. 늪지대고 갯벌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자, 송내가 왜 송내예요? 송자가 보낼 송자. 기빈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송내까지 마중으로 온다는 거야. 중국 사신이 오면. 송내 이전에는 뭐예요? 배 타고 다녀야 돼. 뭐예요? 나루터 타고 다녀야 돼. 과거에 전부 갯벌 지역이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송내까지 이제 타고 와서 자, 말역이 필요해 안 필요해? 말역 필요하죠. 그게 역곡이야. 역곡. 그래서 옛날에 말하면 그게 주차장을 나타내는 거야. 역이 들어가는 것은 주차장을 나타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차장을 나타내. 왜 개봉동이에요? 봄이 오면 꽃이 제일 많이 핀 게 개봉이야. 개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개봉에 가니까 봄을 맞이하죠. 그래서 오류동이 탄생해. 오류동이 오자가 무슨 오자일까요? 오동나무 오자. 그 다음에 버들유자에서 오류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류동에 뭡니까? 무슨 동이 나와? 온수동이 나오죠. 뜨뜻한 물 나오는 게 온수동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다라는 것은 뭘 나타낸다? 말 주차장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간석지는 뭐라고?
갯벌. 이거는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죠. 자, 앞으로 간석지는 갯벌이고, 자, 간척지 써놔봐요. 간척지. 간척지가 바로, 자, 앞으로 이제 요거 보고 보자고. 읽어봐요. 바다. 바다가 뭐예요? 바다. 바다. 난 궁금해서 찾아봤네. 바다가 뭘까요? 과거에. 바다는 뭐예요? 다 받아준다 해서 바다야. 똥물도 받아주고 더러운 물도 받아주고 뭐예요? 다 받아줘. 바다는 넓어 안 넓어? 그러면 바다는 넓죠.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뭘까요? 엄마. 그래서 엄마의 바다가 나오는 거야. 엄마는 못난 자식, 잘난 자식 다 받아주거든. 그래서 엄마의 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 바다 그러면 영어로 건쳐야 돼. 바다가 뭘까요? 자, 써요. 이게 공유수면이거든. 앞으로 법은 공유수면 메꿔서요. 읽어봐요. 매립지.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를 뭐라고 그런다? 간척지. 앞으로 간척지 그러지 말고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지는 뭐예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나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새로 생긴 땅이죠. 요거는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되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간척지 하나 잡아둘 필요가 있어. 그다음 또 하나 더 잡아놔요. 포락지. 포락지가 뭘까요? 하천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래? 포락지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용어 정리가 되네. 간석지, 간척지, 포락지.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하천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러냐? 포락지라고 그래요. 포락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뭐만 될까요? 간척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 생긴 신규 등록은 새로 생겼어, 안 생겼어? 새로 생겼죠. 그럼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29회 때 봐봐요. 자, 신규 등록 시 등기부를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등기부가 없는데 무슨 등기부를 첨부합니까? 그렇죠? 신규 등록은 무슨 신자야? 새로 신자야.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간척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여기 봅시다. 또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봐봐요. 자,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토지. 자, 지적 공부. 그다음에 등록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봐봐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요?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뭔데?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지적 공부는 그러면 뭐예요? 임야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임야도가 있네. 저 토지 대장 있죠. 들어봤죠? 지적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죠. 산이니까 별 비싸지 않겠죠.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를 전환을 시켜. 전환 읽어봐요. 등록 전환. 그럼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줄쳐놔요? 임야 대장 임야도 줄쳐놓고 토지 대장 지적도로 전환하는 것. 이게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래. 그러면 등록 전환은 우리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임 동그라미. 임에서 어디로? 토로. 그래서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등록 전환이야.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지문이 이렇게 나왔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다음 중 틀린 것. 자, 등록 전환이란 토지 대장 지적도에서 임야 대장 임야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X. 그거 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 봐봐요. 뭐가 없어요? 읽어봐요. 문해야. 멀쩡한 토지를 임야로 훔칠 일은 없잖아. 그렇죠?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집사람한테 공부할 때 뭐예요? 영어 좀 해. 영어 좀 정리를 해. 그래야 뭐 짧은 기간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뭐 3개월 동안 어떻게 될 수 있어. 영어 정리만 하면. 영어 정리를 하고 자기가 뭐 문제를 응용력이. 왜냐하면 사람을 가르쳐 봤잖아요. 영어 강사야, 영어 강사. 그러니까 머리를 써왔잖아. 영어를 써왔으면 영어를 알면 문제가 응용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산 문제 버려, 학교는.
학교는 10문제 버리고 나머지만 맞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자 학교는 목표 30개, 민법 30개 해서 딱 그렇게 맞춰버린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산 문제 바로 그뭐 맞추려고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맞출 필요가 없는 거야. 계산 문제만 있나? 이론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면 2차 과목에는 계산 문제가 나오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법 뭐예요? 계산 문제, 몇 문제 포기하고 저 등기에서 포기하고 맞힐 거 파기하고 공법에서는 용적률, 검찰률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계산하고 그럼 뭐만 계산 문제가 안 나온 거 어디 있는데? 중개사법. 중개사법만 100점 맞춰봐. 나머지는 눈 감고도 40점 넘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중개사법 연락에 하고 있잖아. 연락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요. 거기는 아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아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뭐에 사람들이 자꾸 그런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본 사람은 시행착오를 뭐에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떨어진다. 요령이 없어서. 그렇죠. 요령. 공부의 요령. 그러면 공부의 요령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업을 들어가면서 자꾸 감을 잡아 나가라는 겁니다. 못나나 잘나나 뭐예요? 수업 들으라고. 수업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간평문제로 이렇게 출제됐네. 다음 중 틀린 거. 등록전환이란 토지대장 지적대에서 임야대장 임야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요? X죠. 그럼 빨리 문제를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죠. 그럼 등록전환이란 임터. 임에서 뭐로 가는 것? 토로 가는 것. 그게 바로 등록전환. 이렇게 되는. 자, 등록전환은 그러면 선생님, 등록전환은 왜 그러면 토지 이동입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등록전 임야대장 임야대는 산칠이 들어가거든. 지번이 산칠이야. 그렇죠? 그럼 임에서 토로 가니까 뭐예요? 뭘로 바뀌겠죠? 팔로 바뀌겠죠. 그러면 봐봐요. 지번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지번은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등록전환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등록전환, 즉 토지 이동 사유가 되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니까? 임에서 토. 무슨 변경을 가져왔어? 지번 변경 가져왔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등록전환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왜 임에서 토로 가는 게 왜 토지 이동 사유냐? 알고 봤더니 자 지번을 이제 자세히 보면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는 산자가 붙여지거든. 산칠 몇 번으로? 그냥 8번으로 가겠죠. 뭐 8번이 가는지 뭘로 가는지는 하여튼 바뀌어요. 그러면 요 산칠이 뭘로 바뀌었어? 8로 바뀌었죠. 그러면 요게 뭐가 생겼어? 자, 지번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사라졌어. 그걸 뭐라 그래? 결번. 결번이 발생하네. 그렇죠?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에 기록되느냐? 결번 대장에 나중에 기록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등록전환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또 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개념만 정확하게 생각해서 써먹을 수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나눴어요. 뭐요? 분할. 분할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게 더 줄쳐놔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이게 분할이야. 분할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가 달라졌죠?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이걸 합치니까 뭐예요? 지적, 청량. 청량한다라는 소리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자, 몇 필지? 한 필지. 요거는 두 필지.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렇게 이제 줄 한번 꺼놓고요. 근데 합병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요 측면에서 많이 출제돼요. 자, 봐봐요. 자, 면적 달라졌죠. 경계 달라졌죠. 좌표가 달라졌지만 청량하지 않는다. 이유는 합산하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 합병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청량 X. 그렇죠. 자, 그럼 이 방주에다 최대한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방주에다 딱딱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필기하는 연습을 해놓으라고. 방문 같은 건 날개가 있어서 참 좋아.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그러면 만약에 29의 문제 이렇게 출제됐다고 생각해봐요.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 합병이란 자,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청량해서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그거는 뭐 완전 기초 진짜 지적 파트는 유아틱한 문제야. 그냥 상식이야, 상식이야.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놓는다면 합병은 결론적으로 청량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에 줄쳐놔요. 자, 지적 공부에 줄쳐놓으라는 거예요. 거기만 줄쳐놔요. 왜 지적 공부에만 줄쳐놓으라고 그랬나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아니야.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할 때만 지목 변경이야. 자, 지목 변경 시켜볼까요? 자, 여기 이제 대라는 게 있어. 대가 만약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을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목 변경 옆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딱 쓰면 되겠네. 자, 합병도 청량 X, 지목 변경도 청량 X라는 거. 그러면 합병과 지목 변경의 공통점은 청량 X.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라는 거네. 그러면 간혹가다 좀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청량 X, 토지 이동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라라. 그럼 두 개를 고르라는 거네. 뭐를 골라라? 합병과 지목 변경. 이렇게 돼. 자, 그러면 항상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이에요. 축적 변경은 그러면 축적 변경으로 갑니다. 무슨 도예요? 자, 지적도의 행강편잖아요. 이게 키워드네. 지적도. 지적도가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 요게 키워드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봐봐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지적도 밑에다가 이렇게 줄 쳐놓고 도면이라고 써봐요. 도면에 그러면 X. 도면에는 무슨 도가 있는데? 지적도, 임야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축적 변경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축적 변경은 그러면 요 앞에다 써요. 그러면 요 앞에다가 뭐예요? 임야도는 제외된다라는 거야. 임야도 제외. 그러면 임야도는 제외된다라는 거야. 축적 변경은. 자, 그러면 도면의 이름은 틀려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이렇게 이제 줄쳐놔. 그러면 소에서 대로 가는 것만 축척 변경이야. 그러면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가는 것은 축척 변경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축척 변경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천천히 써봐요. 지적도의 법정 축척 7가지. 자, 임야도의 법정 축척 2가지. 가로를 이제 메고 가보자고요. 자, 임야도의 법정 축척이고요. 여기는 지적도의 법정 축척. 자, 천천히 한번 써봐요. 자, 써놓고 오늘 가로를 채워보자고. 자, 항상 외우는 것도 암기도 요령. 그렇죠. 암기도 요령. 자, 공부 문제 푸는 것도 요령. 자, 공인중개사는 실력이 아니다. 저는 절대 실력으로 안 봅니다.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령이라. 자, 지적도의 법정 측정 몇 가지? 7가지. 이거 분모의 분자예요. 분모 2배 해봐요. 1200분의 1 써요. 1200분의 1. 자, 요거 분모 2배 해볼래요? 얼마죠? 2400분의 1 거죠. 자, 500분의 1을 분모를 2배 하면 얼마일까요? 1000분의 1. 요거는 건너뛰라는 거예요. 3000분의 1. 자, 분모 2배 하면 얼마죠? 6000분의 1. 그러면 지적도의 법정 측정은 몇 가지? 7가지.
금방 다 해왔네. 그렇죠? 자, 지적도의 법정 측정은 몇 가지? 7가지. 그렇죠? 그럼 한번 해볼래요? 그럼 다 해왔네요. 그러면 다시 이제 지워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확인하고 가죠. 자, 지적도는 몇 가지? 7가지. 그러면 가서 지적도에 가서 자, 지적도 지적소관청에 가서 지적도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요거 동그라미잖아요. 1200분의 1 일반 측정이야.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1200분의 1을 발급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따로 신청을 해야 돼. 따로 신청을 해야 돼. 나는 6000분의 1 지적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6000분의 1이야.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몇 분의 1? 1200분의 1. 그렇죠.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29에 써요. 29에 기출문제네. 자, 그러면 이제 외워볼까요? 외울 것도 없어. 한 번만 감 잡으면.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먼저 출발해. 요거 1500분의 1, 2400분의 1, 3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일반 측정은 300분의 1. 그렇죠. 그러면 임야도의 법정 측정은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3000분의 1. 분모 2배 하면 6000분의 1. 그렇죠. 자, 그러면 임야도의 일반 측정은 요거 동그라미잖아요. 6000분의 1이다. 자, 올해 몇 회예요? 올해 작년에는 몇 회? 자, 올해 이제 지나가놨으니까 올해 몇 회? 32회. 그러면 제가 요거 32회 기출문제라고 그랬거든. 선생님, 요거 출제 안 되면 제가 성을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름이 뭐예요? 국합성. 그래서 뭐예요? 자, 시험 문제 제가 나온다고 그런 거 안 나오면 성을 갈아요. 몇시로? 6시로. 육합성. 그렇죠? 그러면 올해 봐봐요. 철저한 문제. 제가 왜 32회라고 적어놨어. 작년 강의 한번 들어봐요. 강의 들어보면. 그러면 작년에는 32회. 안 나오면 내가 성을 간다. 그래서 요거 봐봐. 올해 문제가 이거야. 자, 다음 중 임야도의 법정 측정으로 바르게 묶인 거. 몇 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요걸 고르란 박스 문제야. 작년에 들었던 사람 한번 물어보면 알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 제가 뭐 32회라고 적어놨거든. 그래서 여기 29회 나왔으니까 혹시 나오면 이쪽으로 나올 거다. 근데 만약에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러면 혹시 어렵게 출제되면 이렇게 나올 거다. 봐봐요. 임야도의 법정 측정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있는데 일반 측정은 3000분의 1이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서. 근데 3000분의 1이 아니라 일반 측정은 6000분의 1이야. 그럼 임야도는 넓어 좁아? 넓어. 그렇죠. 그러니까 소축적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출제됐고 그러면 올해는 나와요 안 나와요? 올해 안 나와. 올해는 안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말도 이제 그래도 좀 알아놔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올해는 여기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어디가 대축적이? 그래, 500분의 1이 대축적이야. 근데 맞아요.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죠.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거기 잘 봐요. 자, 측정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 좀 뭐요?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변경하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OX, X. 대소소로 가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그럼 몇 분의 몇 편에서 10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가는 것을 축적 변경이라 말한다.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단계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적도의 법정 측정은 몇 가지? 7가지. 그러면 이제 한 번만 생각해봐요. 500분의 1, 600분의 1. 600분의 1 분모를 2배. 1200분의 1. 24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외울 게 뭐 있어? 한 번만 들어서 자기가 요령만 하면 암기도 요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렇게 오는 것보다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몇 가지? 7가지. 아무 생각 없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7가지를 외우면 암기가 잘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하더라도 자기만의 뭐 읽어봐요. 규칙.
그래서 규칙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야. 대부분 강사들은 이렇게 오라고 그러죠. 500분의 1, 600분의 1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규칙을 약간 습렵을 해주잖아.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봐봐요. 스타트는 500분의 1에서 600분의 1 이렇게 스타트를 하네. 요 분모 2배 1200분의 1, 24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금방 외워지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요령이라는 거야. 요령.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령을 자기가 공부하는 요령을 지금 생각해봐요. 여자분들은 자 애들 키우다가 뭐예요? 그러면 살림하다가 나왔으면 요령이 없잖아. 요령이. 그럼 머리가 굳었어 안 굳었어요? 굳었어요. 그러면 12월 달은 머리를 학교론에서 배웠으니까 탄력적으로. 그렇죠. 지금 머리가 비탄력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다? 개념, 목차, 개념. 요걸 숙제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이제 축적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그러면 개념을 정확하게 숙제하고 지적도의 작은 축적에서 어디로? 큰 축적으로.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몇 필지죠?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요거 면적, 요거 경계, 요거 좌표, 요거를 합치면 지적 정량. 그러면 지적 정량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줄쳐놔요. 면적, 좌표, 그다음에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 이게 바로 중심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 이게 무슨 정량? 지적 정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중 지적 정량을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이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를 쳐놓겠네요. 그렇죠?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무슨 정량? 지적 정량.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지적 정량. 자, 그러면 그 옆에 지적 기준점이 나올 거예요. 지적 기준점. 찾았어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 써요. 밑에다 여백이 좀 있으니까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써봐요. 자, 지적 정량 기준점, 그래서 국가 기준점, 공공 기준점, 지적 기준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이렇게 해서 오늘 글씨도 잘 한번 써봐요. 자기가 썼으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한번 써서 자, 지적 정량 기준점 몇 개? 3개. 국가 기준점 X라고 써요. 시험 범위 아니야. 자, 공공 기준점 시험 범위 아니야. 그러면 지적 정량 기준점에서 뭐만 시험 범위냐? 지적 기준점만 시험 범위야. 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어떤 강사는 시험 범위도 모르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만 시험 범위야. 그러면 지적 기준점에는 읽어봐요. 뭐가 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이렇게 된. 자, 오늘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오늘
땅 좀 쳐다보고 다녀요. 땅 좀 쳐다보면 자 이걸 제일 흔히 볼 수 있어. 요게 못이 박혀 있어요. 어떻게 못이 박혀 있느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자 요만 해가지고 자 부천시 지적도건점 해가지고 요게 지적기준점이 되는 거. 이게 가장 흔히 볼 수 있어. 자 여기 지적기준점이에요. 그러면 지적도건점은 이거는 50m에서 300m 간격으로 박혀 있어. 그러면 요게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야. 비싸다는 거야. 멀면 멀수록 토지 가격이 싼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 잡을 수 있어. 요거는 간격이 50m에서 300m 간격으로 박혀 있거든. 그러니까 비싼 땅은 50m 간격으로 박혀 있더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적 측량할 때 요 측량 도구를 여기에다 딱 올려서 지적 측량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게 뭐예요? 읽어봐요. 지적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지적 기준점.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뭐가 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옆에다 하나 쓸래요? 자,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간혹가다 간접적으로는 좀 알아줘야 돼. 그러면 여기 지적 기준점은 그러면 삼각점하고 지적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그렇죠. 조심해놔야 돼. 그래서 지적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을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지적 삼각점하고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도면에 표시되는 거. 이렇게 그려놔요. 도면에 이렇게 지적 도면을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이거는 지적 삼각점이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지적 삼각 보조점이야. 이렇게 동그라미 약간 조그맣게 그려져 있으면 지적 도건점이야. 그러면 도면을 보면 이런 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도면에 그려져 있다. 무슨 점? 지적 삼각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적 삼각 보조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져 있으면 지적 도건점.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작년에 잡아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도면에 등록사항이 출제가 안 되면 제가 죽어버린다고 그랬거든. 제가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도면은. 그러면 다음 중 도면에 등록사항이 아닌 것. 이게 올해 기출문제네요. 올해 32회 때. 올해 도면 안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딴 거로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은 올해 발표하러 와. 발표하러. 이거 올해 나옵니다. 발표하러. 다시 하러 온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년에 포인트하고 올해 포인트는 출제 포인트가 약간 또 달라지거든. 출제 경향이. 근데 배남이 없는 게 있어. 뭘까요? 지번 별표 5개, 지목은 별표 6개, 면적은 별표 5개, 경계는 별표 5개. 그는 배남이 없어. 걔는 늘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출제 경향을 분석해 주거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적 측량 기준점과 관련돼서 3개가 있는데 국가 기준점, 건강 기준점, 지적 기준점. 여기서 시험 범위는 지적 기준점. 요거 기준 동그라미 쳐봐. 이항성 김에 기준. 자, 기준 그러면 저희가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써놔요. 자, 기초 측량이라고 써요. 그러면 하나 개념 나오네. 읽어봐요. 지적 측량이란. 그렇죠.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읽어봐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 기초 측량이네. 그러면 기초 측량은 몇 개? 3개. 눈치 겁나게 없어요. 읽어봐요.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도건 측량. 만약에 세부 측량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얘를 고르라는 거죠. 지적 기준점. 얘가 없으면 뭘 골라라? 얘네들을 고르라는 거잖아. 이게 무슨 측량이다. 읽어봐요. 기초 측량이네. 자, 그러면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 1번은 작년에 출제가 돼. 재작년에 31회 때 출제돼서. 자, 봐봐요. 1번 한번 볼까요? 자,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출처나봐요. 자, 지적기준점 성과의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 동그라미. 근데 왜 열람이 돼서 시도지사가 포함되느냐?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과거에는 시도지사만 들어갔거든. 근데 지적소관까지 추가가 돼서. 그럼 작년에 31회 때 기출문제. 그럼 봐봐요. 1번 앞에다 31회라고 써봐요. 31회. 그럼 제가 31회 때 요거 출제 안 되면 제가 성을 간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출제됐어요. 잘 열어봐요. 자, 지적삼각점. 자, 지적삼각점 열람 발급은 누가 대신 정하느냐? 시도지사 또는 누구?
지적소관청. 그게 작년에 출제 31회 때 기출 문제야. 그거는 31회 때 개정됨으로써 바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 정도 의미를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 방주에다 하나 또 써놓을 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지적기준점 우측에다가 뭐 하나 요거 하나 써놔봐요. 써놓고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써놔요. 자, 앞으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지적청량 수행자라고 나와요.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구예요? 지적청량업자와 읽어봐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혹시 여기 봐봐요. 이건 쓸 필요가 없고요. 대한지적공사라고 들어봤죠? 이제 대한지적공사는 옛날 이야기야.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뭘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왜 정보가 바뀌었을까요?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보를 좋아한다고. 그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뭐예요? 정보국가라고 그러는 거야. 정보. 그죠? 정보. 자, 지적청량업자는 그러면 다른 색깔로 좀 추가해봐요. 이거는 시도지사 등록이야. 시도지사 등록. 시도지사 등록.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이 아니라 시도지사 등록. 이거는 자, 설립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누가 있다? 지적청량 업자와 누가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청량 수행자라는 거. 그럼 지적청량 수행자는 더 이상 시험 범위가 아니야.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야. 딴 데 뭐 자세히 설명이 되더라도 시험 범위 아니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라는 거 기억해 두고. 다시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지적청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한다. 어때? X.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지사 등록.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자기가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도록 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걸 써먹을 걸 생각을 하면서 개념을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40페이지 맨 위에 가봐요. 다시. 뭐가 나와 있죠? 지적소관청 밑에 지적공부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그 다음에 지적도 그 다음에 토지 표시 그 다음에 필지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그 다음에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축적 변경, 지적 정량,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요 뭐예요? 용어 순서가 결론 목차 순서로 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개념이 뭐예요? 요 목차가 요 개념의 순서가 목차순이라는 거야. 목차순. 그럼 벌써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 개념 순서가 곧 목차구나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을 잡아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겨서 한 개만 하고 오늘 끝마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지적지의 기본 인형과 분류 찾았어요? 네, 그거는 별로 뭐 크게 중요할 거는 없고요. 자, 오른쪽 가서 43페이지 5번 봐봐요. 무슨 심사주의? 자, 그거 줄쳐놔요. 자, 우리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인데 우리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 그게 이제 종종 출제되고. 자, 지적지의 분류 요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고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44페이지. 자, 44페이지 3번에 무슨 제도가 나와요?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의 비교 찾았어요?
예, 그거는 다음 주에 하는데 자 그러면 거기 다음 주에 하기 전에 오른쪽 가보죠. 45페이지 밑에 여백이 커요 안 커요? 커요. 옆에다가 하나 쓰고 오늘 헤어질까 생각 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법의 목적은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랬죠. 가이드라인. 아까 목적이 가이드. 그러면 지적에 지침이 있어. 지침이 크게 써요. 그 박스 밑에다 크게 저도 크게 써볼 테니까 자 크게 자 크게 널찍널찍하게 오늘 이렇게 적어놔. 이제 자 지적의 이제 지침을 우리가 보자고. 자 그렇게 이제 크게 써요. 넓혀놓고 자 이게 이제 지침이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 밑에다가 여백에다 크게 써서 사이사이에다 오늘 마지막 이제 하고 자 헤어져야 돼. 자 그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래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요거는 뭘 천명한 거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 써요. 이념을 천명한 거야. 이념. 네가 정해.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놔요. 그러면 자 지정은 그러면 얘가 정하는 거야.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국정주의. 이걸 천명한 거야. 자 그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이념이야. 요거는 뭘까요? 실무. 따까리는 네가 해. 따까리. 자 따까리.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잘 봐봐요. 자 그러면 요 토지의 표시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 살짝 저희가 사이에다 껴서 소재 지번 3번 써봐요. 이제 마무리. 좌표 그렇죠.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각각은 누가 정하라?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토지 표시 결정은 네가 해. 모든 토지 전체 특인 틀은 내가 잡아놓을 테니까 각각은 네가 결정해라 이 소리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두자로 건치면 뭘까요? 아까 했는데 자 직권 뭐라고 써놨어요? 직권 등록주의. 그렇죠. 직권 등록주의를 천명한 거야. 자 직권 등록주의. 자 그러면 요거는 자주 출제돼. 앞으로 요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돼.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적어놨으니까 연습해 봅시다.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뭘 천명했어? 이념. 지적 국정주의. 토지 표시 결정은 요거는 각각은 누가 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요거는 실무예요. 그러면 무슨 등록주의? 직권 등록주의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요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나머지는 쓸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맞는지 틀리는지 봐봐요. 자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OX X 이거 읽어봐요. 그렇게 읽지 말고 앞으로 가서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그렇죠. 자 토지의 표시 읽어봐요. 결정은 지적소관청. 틀렸죠. 토지의 표시 각각은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자주 출제되는 거네. 29에 2.5점짜리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요거는 이제 딱 천명을 해. 자 그러면 모든 토지 다시요. 모든 토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머릿속에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사이에 시도지사가 나오면 통상 X다. 그럼 시도지사 나온 자리만 몇 개 점검해 놓으면 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올해 봐봐요.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올해 주워 먹는 문제가 하나 나왔네. 1번의 지적소관청, 2번의 지적소관청, 3번의 지적소관청, 4번의 시도지사, 5번의 지적소관청. 정답은 4번. 완전 1초 만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완전 이제 딱 해야 돼요. 다시요.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머릿속에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럼 뒷장을 넘겨서 저 줄 한번 꺼놓고 오늘 헤어져야 되겠네.
자, 이 장에 가서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거기 첫 줄에 박스에 봐봐요. 행강편 딱 꺼놔요. 국토교통부 장관 행강편 쳐놓고 모든 토지.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자, 인연과 관련 실무와 관련돼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그게 행강편잖아요.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라는 거. 그러면 다만 신청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준다고. 그래서 직권 행강편잖아요. 그러면 직권으로 하면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밑에다 통지라고 써. 소유자가 알수록 통지. 이런 걸 한번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봐봐요. 자,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읽어봐요. 소재, 지번, 제목, 면적, 경계, 좌표. 누가 결정하죠? 지적소관청.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직권. 그래서 대표적인 직권 등록주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디 해요? 그러면 자, 어디? 44페이지에 3. 무슨 제도?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여기만 한다. 그럼 벌써 우리 공부가 다 된 사람 봐봐요. 법이 몇 개? 또 까먹었다. 2개.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 청량수로 조사 및 뭐만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뭐가 포인트? 지적. 지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부동산 등기는 등기.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지적제도, 부동산 등기제도 나와 있죠.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주된 공식. 45페이지 박스 두 번째 칸이죠. 자, 등기제도는 무슨 관계? 권리관계. 그렇죠.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다음 주에 이제 전체적인 틀이 비교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만 복습해줘요. 오늘만. 자, 다음번에는 복습할 필요가 없고, 그럼 뭐예요? 딱딱 정리 정도만 하는 것.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뭘 포인트를 잡자? 정리 정돈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세법이죠. 뭐 다음 주에 공시법 보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14일 뒤에 오니까.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재밌게 하자고요. 하여튼 오늘 자,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11월부터. 그냥 어영부영 맞으면 세월 다 지나가 버립니다. 1년은 짧아요, 길어요? 짧아. 그래서 내년에 1, 2차 동차 합격하자고 목표를 세우자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14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